우리 유수와 창의력 여러분, 어느덧 오늘 우리 동영상 수업을 마지막 동영상 수업, 이번 학기 마지막 수업인 28번째 수업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3월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함께 배를 타고 파도를 헤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목적지는 아니죠. 목적지는 우리가 이제 평생 항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수업하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21일 오전 10시 반에 강의실에서 치르게 되는 기말고사, 이런 거는 내가 교수학습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를 하겠다. 오늘 수업은 간단하게 이 그림을 잠시 감상하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밑에 있는 그 설명을 좀 소개를 해야 될 테니까 자세한 그림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나오겠죠. 바로 이런 게 매스미디어의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이 매스미디어가 아니면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그림은 방탄소년단을 그린 모습인데, 우리가 사진은 많이 봤지만 방탄소년단 그 7명의 사진은 뭐 많이 봤지만 이 그림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이 그림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대만 출신 그 42세 화가가 그린 가든 정원이라는 거죠. 방탄소년단 7명이 피어남의 몸짓을 표현했다고 되어 있어요. 피어남의 몸짓 있는데 요런 메시지라는 말을 좀 엄격하게 써야 된다. 그냥 알맹이 없고 그냥 대충 짜집기 하고 마구잡이를 하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메스라고 했죠. 칼. 메스는 MESS. 그래서 메스에 칼을 대자. 내가 이런 설명을 했죠. MESS는 그러니까 너저분한 쓰레기, 엉망진창인. 그런데 메스를 대자 하는 이 메스는 영어가 아니고 네덜란드 수술용 칼. 수술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데 수술하는 게 아니죠. 종양이라든가 뭐 이렇게 암덩어리라든지 뭐 하여튼 이런 어떤 이 비정상적인 걸 도려낼 때 메스를 대다, 뭐 이런 말을 쓰죠. 메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란을 극복하고 자신을 긍정하라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처럼 따스한 형상의 감동이 인종과 언어를 넘어선다는 뜻이죠. 가로질러 간다, 넘어선다는 거예요. 건너간다, 굉장히 중요한 뜻입니다. 가로질러 간다는 거죠. 이 표현이 인종과 언어를 가로지른다. 이 화가도 뭐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여러분들 자세한 것은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제임스 진이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인종과 언어를 가로지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로지른다. 가로지른다는 것은 건너가다, 넘어선다, 이런 뜻이에요.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 가로질러 간다, 건너간다, 넘어선다. 방탄소년단, 이 그림을 전시한 방탄소년단 그 기획사인가?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화가와
방탄소년단의 공통점은 인생의 고충을 진솔하게 노래하고 아픔을 성화시키는 데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내 자신과 자기 자신과 내가 부대끼는 이 현실 세계와 그것을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까지 하는 그 과정은 뭐 희노애락 같은 거죠. 기쁜 일, 슬픈 일, 좋고 나쁜 일,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서 가게 된다. 간단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삶의 높낮이라고 할까요? 또 굴곡이라고 할까요?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가 보면 뭐 우리가 좀 철학적이라고 할까? 여러분, 철학적이라는 것은 우리 수업이 이미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필로소피컬 하다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이고 철저하다. 철저한 어떤 그런 태도를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레디컬하다고 해요. 좀 더 근본적이라는, 철저하다는 거예요. 대충 이래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탄소년단의 그런 이 가사 같은 데 보면 분위기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진다. 고충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마주하면서 긍정하고, 그런 또 슬픔과 아픔이 있겠죠. 그것을 성화시키는 데 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클로즈업 해가지고 화면을 당겨집니까? 화면을 당겨서 그림을 보는데 그림의 분위기가 이게 몽환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몽환적이라는 것은 이 꽃처럼 피어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아주 좀 독특한 분위기로 꿈속에, 우리가 누구야? 목류동원도라고? 하여튼 그 꿈속에서 다니면서 그린 화가 이름 모르겠는데, 조선시대에 있죠? 안견? 모르겠는데, 하여튼 몽환적이라는 것은 좀 어떤 그러니까 어떤 좀 꿈을 꾸는 듯한 어떤 그런 좀 이 느낌, 이런 걸로 해놨어요. 여러분들 당겨서 보고 검색을 해보면 방탄소년단 가든 하면 이 그림이 보일 겁니다. 한번 감상을 해보고, 자, 이걸 빼내기 전에 딱 방금 여러분들이 성화라는 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화. 여기 보면 인생의 고충을 진솔하게 노래하고 아픔을 성화시키는 데 있다. 성화시키는 데 있다. 여러분, 이 성화라는 말은 좀 우리가 뭐 많이 쓰는 건 아닌데 굉장히 이 깊은, 우리 수업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는 말이다. 성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올라간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의미가 성화, 성. 이 화라는 것은 꽃을 뜻합니다. 꽃. 그러니까 빛나다, 이런 꽃처럼 피어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게 좀 이렇게 빛나면서 피어나는, 이런 걸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화라는 말은 어떤 좀 평균적인 상태, 평균적인, 그냥 보통 평균적인 어떤 그런 상태, 또는 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어떤 비관적인, 불만스러운, 뭔가 이런 좀 부족한, 이런 어떤 상태, 그 상태를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예.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용어로 하면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뭐 또 트랜스 마인드, 또 뭐라고 했죠? 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다. 같은 맥락. 그런 말 있죠? 우리가 명량이라는 그 이순신 장군의 영화를 보면 그런 대사가 나오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이 전함수가 압도적으로 일본군의 왜군에 비해서 적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가 보통 두렵게 느꼈잖아요. 중과부적이라고 해서 너무 상대방의 숫자가 많고 내가 너무 적으면 두려운 것은 인지상정이죠. 사람으로서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바로 성화라는 표현이에요. 성화. 비욘드 마인드죠. 평균적이고 뻔하고 그저 그렇고 두루뭉술한 그런 상태를 다른 차원으로 퀀텀 점프를 하는 게 성화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화. 과연 우리가 그냥 좀 뻔한 단순 반복적인 그저 그런 시야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둘러싼 현실을 바라보고 내와 관계되는 사람과 사물을 바라보면 성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비욘드 마인드, 뉴스 마인드는 내가 관계없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는 미화다, 미화. 이 화자는 우리가 보통 화려한 화자, 빛날 화자 이렇게 하지만 미화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써요. 오다자가 아니고 될 화자. 같은 뜻이다. 성화는 미화예요.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아름다운 상태. 실패와 좌절보다는 성공과 긍정이 더 아름다운 차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실패가 그 속에 성공을 머금고 있느냐, 잠재적으로, 아니면은 완전히 그냥 실패 그 자체냐. 그 실패도 여러 수준이 있다. 미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현실, 현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안목, 태도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하려고 하면 그냥 눈으로는 안 돼. 그냥 우리 얼굴에 붙어있는 눈으로 안 되고 신미안이 있어야 된다. 신미안. 이런 걸 전부 다 신미안. 심은 우리가 재판할 때 1심, 2심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심은 깊이 살피다 이런 뜻이에요. 깊이 살피다. 심판. 축구 경기 심판도 그냥 겉으로 대충 이렇게 살피면은 그게 그 상황을 골인지 아닌지 뭐 이렇게 그건지 아닌지 판단을 어렵다. 심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깊이 살피는 눈, 안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화를 하고 비욘드 마인드를 하고 뉴스 마인드를 우리가 하고 하는 것은 좀 더 아름다움의 차원을 추구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신미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안목이다. 우리가 지혜를 말하고 통찰을 말하고 이러려고 하면 이런 게 뒷받침되면 절대로 불가능한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항상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열심히 공부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통 대학에서는 학기가 우리나라 같으면 3월하고 9월에 시작이 되죠. 그러고 이제 개학 또는 개강 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와 창의력 이런 과목을 3월 달에 개강을 했다고 하죠. 개강, 개자. 그럼 지금은 이게 뭡니까? 오늘 나는 여러분들 동영상을 6월 6일 현충일 날 저녁에 그 동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종강 수업이 되는 거죠. 종강 마지막 수업이니까요. 이게 3월 2일 날 개강을 해서 첫 수업이 아마 3월 5일인가 해서 했는데 전국 뭐 전 세계가 이제 보통 개강, 종강 이런 말을 쓰죠. 평균적으로. 그러나 이 개와 종자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쓰지만 그 개와 종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자. 종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마친다 이런 우리가 뭐 종쳤다 이런 말도 하고 종료되었다 보통 그렇게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종강하면 그 강의라는 것은 그냥 학습하는 거예요. 학습이 종 끝났다 이런 뜻이 하지만 뜻으로 보통 쓰죠. 종강했다. 앞으로도 그래 쓸고 또 써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의미가 서로 이렇게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룬다는 뜻이에요. 뭘 이룬다는 뜻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종의 더 깊은 뜻은 우리가 참 넓고 깊은 뜻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넓고 깊은 뜻을 자꾸 추구를 해야 대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소에서 대로의 전환, 나아감 이거거든. 소의 상태에 머물면은 아무것도 안 돼. 넓고 깊어지면 물 높아지고 그게 바로 대의 차원인데 그게 별이 고갱이 차원에서 강도목장 차원에서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면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삶의 어떤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어떤 현실이 나와 마주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떤 차원, 어떤 수준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할 때 운동장을 넓게 쓰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넓게 쓰면 자꾸 더 넓게 보이거든. 근데 눈앞에 목전지계라고 합니다. 눈앞에 공만 쳐다보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패스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넓고 깊고 높게 봐야 된다. 우리의 운동장은 100m, 70m짜리 축구 경기장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 하는 넓은 운동장이죠. 그 운동장을 넓게 두려면 우리의 생각, 말 이런 데 대한 인식을 훨씬 넓고 깊게 해야 된다. 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 개를 써놨죠. 이거 이제 이걸 안 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음미해 보고 성화라는 말. 여기에 이제 자, 종이라는 거 세 가지 글자를 쓰는 제 맨 왼쪽에 있는 종자라는 말은 이 자체로 한글로서는 아무 뜻이 없어요. 어떠한 뜻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종강, 종료, 종식했다 이런 거 할 때는 그것은 한자의 뜻에서 나오는 말이지 한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종이고 보통 이 가운데 있는 이 글자를 많이 쓰는데 이 글자만 가지고는 뜻을 잘 몰라요. 이 종이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가 생긴 가장 뿌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음수사원의 자세예요. 어떤 일, 글자도 일이거든. 어떤 일, 어떤 사안의 그 뿌리를 아는 것, 그 최초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음수사원의 자세다. 음수사원의 자세. 이 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종이라는 거 보면 실이에요. 실의 모양을 말하는 종. 실. 아까 종이라는 게 끝난다 이런 것보다 이루다 완성하다의 뜻이 있는 거죠. 이루고 완성하는 것은 뭡니까? 과정이에요. 과정.
쭉 과정이다. 과정이지.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해요. 그 과정 자체가. 그게 계속 과정만 있을 뿐이죠. 그 과정에 중간중간에 결실이 열매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무슨 과정입니까? 허송세월하는 과정이 아니라 축적,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성장의 마디를 쌓아가는 과정. 그 과정만이 의미가 있는 거다.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면, 돌아보면 공허해요. 좀 허망하단 말이야. 왜? 쌓인 게 없으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못했으니까. 동기부여가 되면 내가 추구할 게 확실하다면 그게 바로 동기부여고 영감이 되고 그러면은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방향성을 우리 오리엔테이션, 한 학기 내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방향성을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게 이 종이라는 글자가 원래 보면 우리가 거기에는 어떤 그 실마리, 그 실자는 아니지만은 실마리 할 때 어떤 머리를 풀어나가는 그 어떤 그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걸 이 종에 보면은 실 모양이에요, 실. 이게 우리가 실은 요렇게 쓰거든, 보통. 실사에. 하나 더 써도 되고, 오른쪽에. 자기 소개할 때 소자가 뭡니까? 실이 들어있는 거예요. 소개한다는 것은 연결한다는 거예요. 실. 그 실이 툭 끊어져 버리면 실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한 별이는 강거 목장할 때 강이에요. 그 별이는 단단한 밧줄을 말하는 실의 두꺼운 거예요. 연결하는 거죠, 실. 우리가 점과 점을 연결하고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이 되고 선이 연결돼서 입체가 되고 뭐쩌고 해도 연결은 뭐로 합니까? 어떤 이렇게 실 같은 끈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끈이 부실하면 연결이 되지 않죠. 내가 내 자신과 연결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친해져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공부를 계속 해왔죠. 근데 이 실이라는 게 원래 모양은 이렇다. 원래 모양은 여기 해놓은 것처럼 요렇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추나추동할 때 동자예요. 추나추동할 때 동자. 동자인데 겨울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그 추나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좀 마지막 그런 의미를 따서 겨울 동자라고. 원래 뜻은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돼 있죠. 이 우리가 종은 핵심이 이거예요. 이게 동그라미. 저 동그라미가 뭐를 말하는 거냐면 매듭을 말하는 거예요. 매듭. 우리가 매듭을 짓는다, 마무리를 한다 이런 뜻 할 때 매듭이라고 게 그 실의 매듭을 그렇게 의미를 확장해서 쓰죠. 매듭을 짓는다. 매듭을 왜 못하냐, 못 짓냐 이렇게 많이 쓰죠. 그 매듭을 나타내는 게 종의 뜻이에요. 그래서 종 하면은 이 매듭을 잘 지어야 실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이 풀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매듭을 지을 때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우리가 바느질 같은 걸 뭐 할 때 뭘 매듭을 이렇게 딱 짓죠. 매듭을 지어서 그걸 해야 그 흐트러지고 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목을 종강이라 하는 이 이름으로 이리 하지만 이것은 좁은 의미, 작은 의미, 그냥 통상적인 의미다. 우리가 이제 매듭을 지으려면은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이것을 내 일상 속에서 철저하게 실천해 나가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1차 목표인 취업과 창업, 높은 수준의 표현력 이런 1차 목표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 삶을 고양시키는 품격있게 갖추고 높여서 우리의 사람됨을 점점 반듯한 대우의 차원으로 고양시키는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매듭, 거기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 다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각을 할 때, 아,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좁은 생각이다. 여러분들, 이 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문. 하루에도 문을 몇 번씩 열고 닫죠? 자기 방문, 어디 가서 출입문, 뭐 화장실 문, 뭐 이 문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에요. 열어야 되는 거죠. 문은 열어야 된단 말이에요. 연다는 게 뭡니까? 개죠, 개. 연다는 것은 이 문을 두 손으로 연다는 뜻입니다. 문. 요 오른쪽에 있는 문 원래 모양이 이거보다는 좀 더 문 모양 같죠. 이게 두 쪽으로 여는 것. 전에 대한 문 하면서 계명대학교 할 때 이 호자 이게 들어있거든요. 개자에. 이 문은 무슨 문인가 하면 이제 한자를 만들려고 좀 복잡해서 이것은 한쪽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은 두 손으로 열어젖히는 것은 대문을 말하는 큰 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좀 작은 문이에요. 지게라고 하는데 작은 문. 작은 문에 이제 다른 게 붙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 못 쓰는 거예요. 어쨌든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왜냐하면 문을 활짝 열어서 내가 나의 어떤 삶을 개척해 나가고 할 때 활짝 열어야 되는데 이 문이 열린 것도 아니고 안 열린 것도 아니고 열다 말아버리면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문틈에 어떻게 보면 좀 찡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이 여는 게 아니죠. 그 문을 연다는 것은 어떤 이 문이라는 게 의미가 확장하면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문에 방법도 있지만은 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별이라는 거는 든든한 밧줄은 뭡니까? 우리가 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의 가장 가장 토대가 되는 지역적인 게 아니라 가장 토대가 되는 그런 어떤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작은 테크닉이나 어떤 스킬이 아니라 큰 방법을 말하는 거죠. 큰 방법, 큰 별이가 서야 다른 거는 딸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이라는 거, 문을 여는 게 개인데, 그렇죠? 문을 여는 게 개잖아요. 문을 여는데, 우리가 이게 문을 연다는 게, 아까 말했듯이 완전히 제대로 열면 이제 들어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이 제대로 안 열린 상태에서는, 별이도 안 되고, 고갱이도 안 되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월 이후에 지금까지 정말 욕심을 냈죠. 사실 이런 공부들이라는 게 하나하나만 해도 헤드라인 이런 것만 하나 해도 한 학기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 우리는 잔뜩 욕심을 부려서 비록 목표의 100% 달성은 못하겠지만 그건 평생의 어떤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러나 좀 뚜렷한 어떤 그 문을 찾아내고 저 문을 반드시 열어야 되겠다. 저 방향으로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것만 우리가 확신하고 느낀다면 그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삶이 훨씬 그런 쪽으로 성장의 마디를 끌어올리는 건 틀림없다. 자, 여기서 인문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인문.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개강을 하고 종강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개의 차원이 전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열지 못할 수가 있는 거다. 전혀. 그런데
그냥 개했으니까 강의를 시작했다, 수업을 시작했다, 종강했다, 마쳤다. 이게 아니에요. 문을 제대로 열어야 종으로 나아간다. 이루다, 완성한다, 매듭을 짓는단 말이에요. 단순히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매듭을 짓는다는 것은 일의 매듭을 잘 지어라 이런 뜻, 이런 말은 그냥 일을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아무 때나 끝마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매듭이 중요하다 말뜻이 그렇잖아요. 실 매듭, 종은 매듭을 지어라 이 말은 그것을 잘 하라는 뜻이지 그냥 이렇게 뭐 하다 뭐 대충 뭐 끝내라 이게 아니거든. 그것은 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도 그냥 시작했으니까 학기는 시작됐죠. 그러나 이 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열어가야 되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뉴스마인드 공부했던 비욘드 마인드 새로움의 어떤 내 삶에를 진부하지 않게 사람이 개를 무는 차원을 고야 이런 우리가 했던 많은 공부들 특히 그것들을 내가 학습 자료에 올려놓은 그 핵심은 바로 이거죠. 나를 비추는 대인 얼굴. 이거 그 다음에 꼭 알아야 할 시사 성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당업 자료, 당업의 별이와 고갱이, 요런 거, 그 다음에 또 그게 하나의 방향이 될 수가 있는 강거목장부터 호리천리, 자강불식, 에일자신, 은근지원, 동적사례, 음수사원 요거 그 다음에 저번에 표현력의 힘, 그 다음에 헤드라인은 최고의 문장이다, 문장의 힘, 요런 거는 우리의 별이죠. 우리 공부 요런 걸 얼마나 실천해 나가느냐, 얼마만큼 성실하게 자기 자신과 치열하게 대결하면서 우리가 전에 이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김연아 선수 굉장히 화려하죠. 김연아 선수가 이 빙상 위에서 얼음 위에서 펼치는 스케이트 모습은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박수를 하지만은 그걸 하기까지 그 선수가 엉덩방아를 하도 많이 찍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으며 그런 축적의 과정, 자기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전 세계 관중들에게 그런 멋있는 동작을 보이지만 거기에까지 오기까지 그 선수가 단련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하는 게 바로 음수사원의 자세라고 했습니다. 음수사원의 자세. 그런 것처럼 모든 경우가 그렇죠. 모든 경우가. 우리는 그냥 그 결과적인 것만 놓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특히 여기는 우리 공부의 방향, 오리엔테이션이죠. 방향이고 별이고 고갱이에요.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게 다 이렇게 어디서 짜집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공부하고 겪고 시행착오를 겪고 한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의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거듭 고민하고 의미를 찾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느끼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입문이라고 하면 기초라는 말하고 비슷한데 입문이 좋은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래 보면 옛날에 이래 보면 무슨 철학, 그 다음에 문학, 경영학, 그 다음 법학,
이런 과목들이 있잖아요. 쭉돼 있는데 보면 인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습니다. 철학 인문, 경영학 인문, 그다음 옛날에 이제 개론이니 그다음에 뭐 기초 이런 말도 쓰지만은 인문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인문. 이 인문이라는 게 물론 과목에 따라서 좀 성격이 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인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인문이 되면 다 되는 거죠, 대부분이. 인문이 되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1%의 확실한 차별화를 이야기했는데 인문이 확실하면 인문이 확실하면 적어도 그 분야는 99%는 다가간 겁니다. 나머지 1%는 응용이죠, 응용. 인문은 우리가 보면은 허황한 실력이 아닌 가짜, 부실한 생각을 하면 에이, 인문이나 기초 이런 걸 조금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어요. 고급 회화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뭐 기초, 초급, 인문, 영어 회화 인문, 뭐 베트남 회화 인문 이라면 인문이라는 좀 낮춰보는, 여러분들 고급 회화라는 게 사람들이 거의 잘 안 쓰는 어려운 말을 쓰는 게 고급 회화가 아니에요. 최근에 아카데미 그 오스카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상당히 그 감동적인 그런 수상 소감 같은 거 해가지고 많이 세간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쉬운 영어를 쓴 것도 하나의 그 방법이, 하나의 그거였죠. 이번에 많은 사람 주목을 받는다, 주목을 받는. 여러분들 잘 안 쓰는 어려운 말을 막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고급 말하기, 고급 회화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인들이 거의 안 쓰는, 보통 사람이 거의 안 쓰는 말을 막 쓴다고 해가지고 고급스럽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은근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보통 사람이 쓰되 그 맥락과 의미를 잘 담는, 그게 고급이에요. 쉬운 말의 의미를 잘 담고 맥락을 잘 담아서 정감 있게 잘 전달하는 게 고급이에요. 쉬운 단어 쓰는 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고급이 아니고. 그래서 인문이라는 것은 그 별이 그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4년 동안 어떤 전공을 하고 지금 이게 우리 이 공부를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수강생이 뭐 과가 한 40개 과 정도 되는데, 40개가 정도 되는데 각자의 과가 있죠. 국문과 뭐부터 해서 법학 뭐 이렇게 뭐 쭉 이렇게 공학, 기계공학부터 해가 쭉 음악 그래 이제 강금목장 할 때 목이라고 했죠.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 대학 교육이 4년이다. 아니면 대학원까지 몇 년 더 있다 해가지고 인문이 되느냐? 쉽지 않아요. 인문만 되면 99%가 되는 거라니까. 나머지 1%의 응용은 인문이 제대로 되면 거의 강금목장 차원에서 저절로 돼. 그런데 우리가 이 과목을 통해서 인문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나는 이번 학기 이걸 수업 공부를 했더니 인문했다. 그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문이 보이면 성공하는 겁니다. 문이 보이면. 문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이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문이 안 보이는 거. 추구하는 바 이런 게 다 문이거든. 우리가 문을 열 때는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뭔가 어떤 그 추구하는 낮은 상태는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뭔가 지향하는, 동경하는 그 수준의 어떤 모습이 문이에요. 열어야 될 문이란 말이에요. 문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문이다, 인문. 이제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절실하게 느끼고 나의 일상과 결부해서 나의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초라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세, 그렇게 형성되는 어떤 마음가짐, 그다음 일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다 내 앞에 펼쳐지는 문이에요. 이제 들어가려고
문을 조금씩 열기도 하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개강, 종강, 원래 종은 개는 개폐하고 반대 말이에요. 개는 폐, 연다, 폐는 폐쇄한다, 닫다. 그 다음에 종은 짝이 개가 아니에요. 굳이 따지면 시가 되는 거예요. 시작한다 했잖아요. 시작한다. 시작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뭘 시작한다는 것은 시자라는 것은 여자,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가 먹이를 주는 어떤 그 영양분을 주는 그런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뭘 시작한다는 것은 진짜 제대로 시작한다는 것은 간단한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뱃속에 들어있는 형성된 아이에게 먹이를 준다. 이런 게 이제 시작의 뜻이란 말이야. 시자가 그런 뜻이에요. 여자 여자가 들어있는 게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시와 종이라는 것은 시와 종이고 개는 폐하고 폐쇄하다 할 때도 폐자 있죠. 이렇게 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강, 종강 이렇게 더 정확하죠. 그리고 어쨌든 개강, 종강이 되는데 이 개자라는 것은 뭘 열려면은 입문이 돼야 되잖아요. 뭔가 들어갈 문을 앞에 찾고 문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문짝이. 그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 입문할 때 이 문인데 지금 학교 여러분들 이 대면 수업할 때 학교 들어오면 건물에 들어올 때 보면 그 입구, 출구가 있죠. 입구와 출구. 입구와 출구가 있잖아요. 입은 우리가 이제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보통 쓰고 출은 나온다 하는데 구가 있죠. 구. 입문이 아니고 출문이 아니고 구로 쓰잖아요. 출입구,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라고 보통 쓰죠. 근데 통로라는 이 구자라는 것은 출구, 입구 그것은 문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요것은 구는 이거거든. 입을 벌린 모양을 이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읍자처럼 썼죠. 이렇게 입 모양 구자. 이거는 뚫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는 거.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더라도 물론 현관문을 열어야 돼. 그 뜻이 아니라 구는 그냥 통로, 구멍.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입구 출구예요. 그냥 열어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기체원 제거 뭐 이렇게 하고 할 때 그냥 출구, 입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구자와 문은 다르단 말이에요. 문은 뭐다? 열어야 된다. 내가 내 손으로 열어야 된다. 누가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문과 구의 차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주하고 있는 구라는 것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 그러나 이 문은 주체적으로 실력을 쌓아서 내면력을 쌓아서 축적의 과정을 통해서 열어야 되는데 이 입자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들어간다는 뜻이죠. 들어간다는 뜻인데 입자라는 것은 이래만 써가지고 이 입자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입구할 때 입자는 보통 요렇게 해서 요렇게 써요. 요렇게 쓰는데 원래 이 글자가 생긴 그 모습을 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밑에 해놨죠? 요자로 우리 시업처럼 요자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입문할 때 이 부분입니다. 뾰족한 부분이에요. 저 뾰족한 부분이 뭔가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게 뭐냐면 문에 들어가려고 하면 두루뭉술해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바로 날이 서가 있어야 돼요. 생각에 날이 서가 있어야 된다. 뾰족해야 된다. 우리 생각을 날이 서다, 예리하다, 날카롭다 그 뜻이거든. 날이 서다, 날을 세우다. 예리할 때 리자가 날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날을 생각에 날을 세우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뭉뚱하면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 열리는 거죠. 문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뱅뱅 돌고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이것은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가 진짜 중요하구나. 모든 것을 넘어서면 문제예요. 모든 것을 넘어서면 문제인데, 그 넘어서면 문제가 보면 입이 돼야 됩니다.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가는데, 이렇게 날이 서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게 이 인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로소 오늘 공식적으로 공부를 마치지만, 공식적으로는 공부를 마치게 되지만, 비로소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소에서 대의 차원으로 건너가는 퀀텀 점프를 하는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좁은 프레임을 넓고 깊은 프레임이라. 우리가 세상에는, 현실에는 좁은 프레임이 많지만, 평균적인 좁은 프레임이 많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우리를 단련하는 목적은 넓고 깊은 프레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야 된다. 퀀텀 점프를 해야 된다. 입문을 해야 된다. 문을 열고 새로운 차원으로 내 자신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입문에 들어간 이 입자가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조금 뭐 이랬다 해가지고 나는 입문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요가를 배운다. 요가 학원이나 또 다른 데서 언어를 배운다. 운동을 배운다. 주짓수를 배운다. 그다음 배드민턴을 한다. 처음 가서 등록하고 오늘 입문했다? 몰라서 하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건 입문이 아닙니다. 입문이라는 것은 평생 해도 제대로 입문이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 분야에 굉장히 고수, 하수가 아니라 고수, 상수, 고수, 그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축적을 해왔고, 그쪽에서 최고로 어떤 그 프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알 것 같다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를 해나가면 더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좀 아는 것 같았는데 더 모르는 경우, 모르는 것 같고, 이게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흐트러지는, 그게 바로 점점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단절하고, 나아가는 데서 오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런 것조차 안 해보면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학년에 따라서, 학과에 따라서, 또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차이에 따라서 이 공부를 하는 유서 창의력, 비욘드 마인드, 뉴스 마인드, 우리가 쭉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와닿기도 하지만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전부 다 뭐다? 내 자신이 입문을 해 나가기 위해서 이걸 따듬는 과정이에요. 이게 쉬우면 누가 못합니까? 그러니까 점점 높아질수록 한편으로 보면 좀 알았던 것이 잘 모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옛날에 알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좁게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버물려서 올라가니까 때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입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입문 과정만 있을 뿐이다. 출문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냥 문을 나간다 이런 뜻 쓸 수 있지만, 출문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 분야에서 가장 그런 건데,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래서 진짜 고수들 보면 항상 이제 조금 알고 제대로 아는 것 같다. 그게 입문이에요. 그게 고수의 말이죠. 정말 실력자들은 그렇게 보통 그런 모습, 그런 태도를 많이 보인다. 실제로 그래요. 평생 해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다. 입문이라는 것은 문에, 우리가 평생 과제로 그렇게 문에 들어가는 그 모습까지는 과정은 굉장히 그런 성장의 축적의 과정을 거칠 때
우리한테 이제 조금씩 다가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학기 같이 공부한 30분 가까이 수업을 하면서 했던 것은 입문도 아니에요. 입문을 위한 나를 세우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학기가 끝나면 진짜 자율과 책임, 주체의 차원에서 내 자신을 넓히는 그런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아니겠지만 많은 것들은 테일과 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테일과 셀. 테일이라는 것은 말하다 이런 뜻이지만 표현하다 이런 뜻이에요. 표현. 말은 표현의 일종이기 때문에 표현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텔 앤 셀이에요. 리듬에 맞죠? 클릭, 클럽, 메시지, 메스 이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텔, 셀. 말을 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마케팅하는 거예요. 표현을 해서 파는 거예요. 텔, 셀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텔, 셀.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하고 면접을 하고 입사 지원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모든 것들은 텔, 셀이에요. 텔, 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텔, 셀. 표현하고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경쟁력이 있으면 셀이 되는 겁니다. 텔이 표현, 텔은 뭐 이렇게 텔미 말하다 있는 게 아니라 표현하라는 거죠. 그 표현은 뭐 바디랭귀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몸짓, 태도, 마음가짐, 말과 글 모든 게 포함되는 거예요. 이 텔이에요. 셀. 영어는 있지 않거든요. 왜? 텔, 셀이 리듬감이 있잖아요. 텔, 셀. 클릭, 클럽처럼. 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마케팅입니다. 판다는 것은 상대방의 공감이라는 게 중요해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뜻이다. 바꾸면. 텔이 안 된다는 말은 텔이 뭐 단순히 일방적인 거나 수준이 낮거나 그저 그렇다거나 뻔하고 이렇게 되면 셀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없으면 그게 메스에 불과하다는 그런 것처럼 텔을 통해서 셀하는 거예요. 텔, 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텔이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셀이 잘 된단 말이에요. 텔, 셀. 이 두 가지 프레임, 이 두 가지 인식의 틀을 반드시 갖고 있어요. 셀이 잘 안 되면은 텔이 부실하다는 뜻이에요. 뻔하고 식상하고 진부하고 그저 그런 하나마나한 이런 걸로 텔을 한다면 셀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 텔, 셀.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텔이 좋으면, 표현이 좋으면, 예를 들면, 뭐, 김연아 선수, 뭐, 골프, 뭐, 운동선수, 그 분야의 어떤 뭐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은 텔이 좋은 거예요, 텔. 그게 셀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수요자, 고객이 호응하는 게 셀 아닙니까?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표현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 내가 5분 동안에 강의 계획서에 보면 내가 참고 서적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 놨어요. 두 가지를, 그거를 내가 소개를 안 했는데, 요것만 바꿔놓고, 우리가 다 한 이야기죠. 동경심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리워한다는 거죠. 추구하는 거죠. 그게 명확해야 동기부여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경심이 없으면, 동경심을 동경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워하는 거, 강하게 그리워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뭘 동경한다면 강하게 추구하는 걸 동경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그게 명확해야 동기부여가 따라오는 겁니다. 야, 동기부여가 됩니까? 택도 없다. 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보면, 문장 강화라는, 이게 참고로 내가 쓴 요게 뭐 뉴스메이커 이런 것도 있지만, 거기 보면 문장 강화라는 이 책을 소개해놨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뭐 글쓰기 표현해가지고 책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한 80년 전에 나온 거예요. 1940년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태준이라는, 근데 나는
그걸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표현력에 관한 그런 글이다. 그 다음에 나는 글쓰기를 개인적으로 이 문장 강화를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정효라는 작가의 글쓰기 만보,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걸 다 양이 많으니까 들고 가려는데 이게서 이런 책의 별이 고갱이가 뭐냐 하는 걸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야 보기가 쉽잖아요. 여기서 잡다한 내용들이 있지만 별이 고갱이를 이렇게 요약을 잘해야 돼요. 별이 고갱이. 그리고 요리하면 지금도 이런 콘텐츠를 넘어서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할 때 이걸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아주 엑기스 별이 고갱이는 그래서 별이 고갱이가 중요한 거예요. 별이 고갱이면 잘 압축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고 수준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열하일기라는 이 책을 내가 강의 계획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소개를 마지막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이태준의 문장과가 열하일기인데 이게 한 200년 전에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열하라는 르흐라는 데를 이제 북경 옆에 있는 거기 가서 멜탈 머물면서 쓴 우리나라 일기 중에 가장 심플하게 잘 된 것은 난중일기라면 세밀한 묘사 같은 거는 열하일기예요. 열하일기를 이제 하는데 나는 이거 읽어보고 근데 며칠 전에 이 열하일기 연구소는 많은데 1780년 열하로 간 사신들 해가지고 헤드라인이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로 8촌행을 구했다. 이런 책이 나왔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런 구현 사연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떤 이 고전에 속하거든. 이런 고전을 우리의 일상과 이렇게 연관 지우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찌꺼기밖에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200년 전에 그런 걸 했다는 게 못했단 말입니까? 아니 연암 박지원이 기행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중국의 청나라에 갔을 때 소똥, 말똥을 이렇게 말려서 연료를 쓰고 그다음 수레를 잘 만들고 지금 그게 우리 시대에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소똥으로 연료하는 사람이 말똥으로 말려서 연료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수레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시골에 가도 최소한 경운기지 수레를 끌고 소를 수레를 끌고 농사를 짓거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0년 전인데. 그게 어쨌단 말이야. 나는 내가 왜 우리 이 강의의 참고서적으로 참고에 이태준의 문장 강화와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소개를 했는가 하면 이것은 그거예요. 새로움을 찾으려고 하는 박지원의 그 자세가 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을 보는 뉴스 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뉴스 마인드, 새로움을 발견하는 걸 저런 게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는 그 능력이 뛰어난다는 거죠. 그게 뉴스 마인드 관점으로 열하일기를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읽어보면 훨씬 다른 차원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1시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좀 못다한 이야기는 내가 종강 메시지를 공지사에 올리고 기말고사도 안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 학기를 공부한 이게 소중한 추억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베테랑 학생들 항상 꿈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오늘 우리가 종강 아닌 종강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이 끝나더라도 글을 쓰거나 다른 어떤 표현을 하거나 또 이 공부와 관련해 가지고 실천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잘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더 필요한 이런 것들은 내한테 메일로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학기가 끝나더라도 계속해 나가도록 그런 인연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 인생은 인연이다. 끈이다. 끈으로 연결되는 걸 잘 연결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종의 의미를 단순히 끝난다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짚고 잘 마무리한다는 그런 의미로 소개한 것이다. 자, 아쉬운 소개. 오늘 이제 우리 마지막 수업을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다시 이제 공지사항을 통하고 또 기말고사 칠 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